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언론계의 이모저모를 좀 짚어보는 위클리 기레기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그 한국경제TV와 이데일리가 개인정보 유출로 좀 과징금과 또 뭐 수사기관에 이첩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언론들이 보면 어떤 특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언론 내부적으로는 이런 말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굉장히 빛이 어둡다. 그러니까 언론을 비판할 이제 기관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예. 제4부라고 하잖아요, 언론을. 그렇죠. 제3부 위에 있는 사부라고. 예. 그래서 근데 한번 좀 그렇죠? 잘 짚어진 것 같긴 해요. 한경TV 같은 경우는 과징금이 2억 3,1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세다. 굉장히 좀 고액의 과징금인데 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라든가 수집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판단을 받은 것 같고요.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핸드폰 교체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보면 광고 상품으로 이런 이벤트 같은 거를 배너 광고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참여했던 어떤 고객들, 독자들이죠. 독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적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이제 홈페이지 관리, 개인정보 관리, 다른 기업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얘기로는 이만희 대표 유명하죠? 이만희 총회장. 총회장인데, 근데 이제 HWPL이라는 세계 평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대표로 돼 있으세요. 이거 신천지예요? 신천지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물론 신천지 쪽에서는 그 HWPL은 그 평화 자선 단체다, 어떤 공익 단체다, 세계적인 그런 법인을 또 팠구나. 그렇죠. 이 왜냐하면 글로벌을 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종교단체 가지고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WPL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접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야,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뭐 석학 또는 뭐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접촉을 하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의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고위 관료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남북 통일을 이제 좀 캐치프레이즈 걸고 평화를 기원하는 이런 단체다. 그러면 여기가요? 얼마든지 만약에 그런 포커스로 가져오게 되면 좀 접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단체와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던 유명인들의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포교 활동에 이용했던 이런 과거가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는 월간 조선에서 이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빡세게 해줬습니다. 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HWPL은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이만희 대표와 같은 사람과 HWPL과 같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다. 이만희 대표는 6.25 참전 용사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을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느 순간 이 기사가 최근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용어로 업계 용어로 통칭 빨아준다고 하죠. 네. 빨아줬죠. 빨아주는 기사였는데 예. 근데 저 같아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사태가. 근데 이 당시에 이걸 취재를 제대로 했느냐. 그 취재를 했던 사람이 월간조선의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도 아니고 편집장이 이 정도를 썼으면 사실은 그 회사를 대표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야, 이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써줬다. 거기다가 또 조선의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이쪽이 자꾸 이제 보수 단체와 뭐 어떤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슬쩍 기사를 내릴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기사를 내렸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예. 삭제 경위를 밝히는 걸 언론사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민망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왠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또 박제가 되기 때문에 박제가 영원히 남아있기 영원히 때문에. 남죠. 하여튼 조선일보가 이제 100주년을 맞으면서 과거사 지우기에 좀 여념이 없다 이런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썼던 과거의 전두환 정권 때의 용비 어천가라든가 이런 흔적들은 어느 순간 싹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언론이 스스로 치부도 좀 놔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운다고 과거의 흔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는. 뭐 쉽사리 달성하는 매체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아 근데 그런 매체가 더 멋있어 보여요. 이러이러해서 여기를 이제 이 기사는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런 게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에 그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애환 그런 부분을 이제 PD 수첩에서 다뤘는데 그 인터뷰에 나섰던 분이 이제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 사실을 살짝 감추고 무주택자인 양 인터뷰를 했다가 PD 수첩의 어떤 취재진들이 모두 이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민영?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떠돌았던 것 같은데 전세 민영가 뭐지인가. 맞습니다. 전세 미녀. 예, 그 전세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내용을 싹 빼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PD가 김재영 PD인데요. 이 김재영 PD가 감봉 1, 2월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회사 생활하면서 감봉이라는 게 띄엄띄엄 볼 게 아닌 게요. 감봉이 사실은 파면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강력한 징계입니다. 감봉은요. 그렇죠. 승진이라던가 인사평가에서 보통 3년 동안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강력한 징계인데 근데 이제 MBC에서 이번에 이제 사장이 바뀌시면서 인사가 있었는데 오히려 부장으로 승진을 시켰다. 이것 때문에 MBC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MBC의 인터뷰 이 섭외 논란은 뭐 이번은 처음은 아니죠. 옛날에 여러 차례 있었죠. 인턴 기사를 했던 친구를 아는 친구가 인터뷰를 해줬고 시민 A로 등장시켜서 예. 그때도 뭐 사과를 한 적이 있고 네. 근데 이런 욕을 받게 됩니다.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전세미녀 통칭 전세미녀 예. 이미 다 찍어놨는데 그렇죠.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청약이. 예. 그럼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죠. 근데 이걸 다시 채우자니 예. 섭외부터 해가지고 골치 아플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고 눈 한번 질끈 갖고 넘어갔는데 그게 결국은 다 까발려졌어요. 이게 안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감봉 이후에 또 바로 승진이다. 이런 거는 조직 생활에서 조직 사회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MBC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많을 걸로 보입니다. 뭐 젊은 기자들은 굉장히 반발할 것 같네요. 예, 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언론사에 주는 영향. 자, 이게 득과 실이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뉴스 시청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광고나 협찬 같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난항이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기사 소비는 높은데 예. 뭐 체감적으로 높습니다. 굉장히 근데 높아졌죠. 코로나 기사 아니면 안 읽혀요. 맞아요. 코로나 지금 기사만 지금 소비가 돼요. 그 언론사 편집국 내에서도 지금 그 코로나를 다루는 부서는 그래도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 외의 부서들은 완전히 지금 찬밥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뭘 써도 지금 읽히지가 않습니다. 뭘 써도 읽히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걸 써도 좀 억지로 거기에다 코로나를 좀 끼워 넣는 이런 좀 데스크에 좀 과도한 욕심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기사 보실 때 예, 코로나 그게 많이 19, 뭐 보죠.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예. 다른 기사들은 노출이 안 되고 네. 계속 그런 기사만 쓰게 되는 거죠. 언론사가 조직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KBS 메인 9시 뉴스가 시청률이 한 10% 초반이에요. 아주 꽤 높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KBS는 틀어놓거든 거기에다가 옛날 분들이 지방 가면 그렇죠. 9시 되면 그냥 자동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드라마가 있거든요. 일일 드라마가 있는데 그 시청률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16.7%까지 이제 올라갔고 다른 뭐 종편이라든가 타 방송도 다 보면은 한 30% 이상의 시청률이, 그러니까 기존 대비 30% 정도 시청률이 올라갔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의 시청률은 높아졌는데 광고 영업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원래 이런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단가가 향상 올라가고 원래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도 광고를 더 넣고 싶어 하는데 예. 근데 이 말인즉슨 기업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이게 좀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기업들이 뭐 유통업체나 뭐 이마트나 이런데 뭐 롯데나 우리 좀 도와줘 그러면 우리도 죽겠어 이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 100주년을 맞아서 올 한해 좀 바짝 땡기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예, 일사분기에는 완전히 지금 맛이 갔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뭐 종편이나 뭐 다른 쪽에서 예능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런 활동들을 이제 좀 다루는 게 인기가 좀 좋은데 이게
제작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PPL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을 모으지를 못하니까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들 자체는 기획이나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이 사이에 좀 영세한 언론사들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데 예. 언론사의 주요 수익원 컨퍼런스 컨퍼런스 재밌네요. 이게 예. 굉장한 수익원인데 예. 티켓 팔이를 해요. 그렇죠. 명분은 좋죠. 예. 좋은 명사를 모셔다가 서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언론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컨퍼런스 못 열죠. 그렇죠. 못 열죠. 하여튼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 국민 보고 대회라는 거를 하면서 한때는 대통령도 좀 초청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행사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새 과시를 한번 하고 기업인들도 대거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었으니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는 좀 마음 편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예. 컨퍼런스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티켓을 팔면 됩니다. 오늘 로그인 하는데 얼마를 내야 돼? 그럼요. 아니 이미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언론사가 아니고 그렇게 티켓을 파는데 뭐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컨퍼런스 참석하면 보통 가방 하나 시키는데 가방은 택배로 받고. 택배로. 쿠팡으로. 야, 뭐 하여튼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라톤 대회를 취소를 했고 또 조선일보도 100주년 기념식 같은 거를 취소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반가이를 또 하려고 나서겠네요. 근데 100주년 기념식은 취소됐는데 예. 티켓은 취소 안 됐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온라인으로. 이거 검증 누가 미디어 오늘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역시 기자들의 머리는 굉장히 좀 창의성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라. 멋있습니다. 뭐 취재가 어려울 때도 어쨌든 방법을 찾듯이 이렇게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도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네요. 예, 다음 소식으로는 뉴스타파에서 기업으로 간 언론인 343명을 분석했다. 야, 뭐 이거 이렇게 많이 조사했어? 창피하게. 근데 이 하여간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언제 전화 한번 하나, 이런 바람들이 좀 있는데 기업체에 임원이 되려 그러면 보통 한 20년 이상 고참 기자죠. 성인 기자. 아니 근데 기자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 올라가려면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기업체에 2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게 20년 이상 개가 돼야 돼요. 그게. 그쪽 직원에서 그렇지, 올라가려면 예, 뭐 상무 전문급. 맞아요. 그리고 이 확률도 한 0.1%다. 근데 임원이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5대 그룹사는 임원 연봉이 대부분 5억 이상선입니다. 그리고 뭐 차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복지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기자들은 차부장급, 보통 한 15년에서 뭐 한 20년 차, 이 정도의 이제 기자들이 보통 스카웃을 많이 당해 갑니다. 얼마나 길이 빨라요. 갑자기 기자 연봉 뭐 한 15년 차 됐을 때 뭐 한 1억 받는다고 치는데 갑자기 5배를 더 준다. 가고 싶겠죠. 매력적이죠. 충분히 매력적이죠. 그게 15년 차 된다고 받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일부 언론사만 그게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고연봉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회사를 보니까 KBS에서 의외로 기업에 많이 갔네요. KBS에서 56명이 갔고요. 동아일보에서 41명. 괜찮죠? 조선일보에서 37명, 중앙일보에서 34명. 그리고 한겨레 경향에서도 각각 20명씩이 갔다.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본 언론사의 기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만큼 좀 이 기자를 이용해서 언론 입막음을 좀 하겠다. 그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데려가는 이유는 그렇죠. 이 관계라고 하죠. 관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수인데 사수를 기업체에 데리고 가요. 그 사수가 키웠던 부사수가 쉽게 덤비기가 어렵죠. 기사를 뭐 아예 막을 수는 없어도 취재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좀 원하는 걸 충분히 많이 반영해 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인맥을 이용하겠다. 이게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게 동아일보에 이수영 기자 사례를 좀 표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사회 고발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삼성으로 스카웃을 당했습니다.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 이 얘기 진짜 싫어하는데. 뭐 많이 싫어하시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삼성의 승계 과정에 좀 깊숙이 개입을 했고 지금은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참 이 사회를 비판하다가 갑자기
그 기업을 대변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돈과 양심을 좀 어느 정도 좀 바꿨던 그런 개념인데 결국 끝이 좀 안 좋아요. 기업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굉장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뭐 많이 가셨냐.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전직했던 사람들의 뭐 기업체별로 봤더니 뭐 삼성이 11명, SK가 많이 데리고 왔어요. 15명. 그리고 CJ가 좀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7명이나 영입을 했네요. 네, 현대차 6명, 하나 5명, 효성 5명, 태광 5명. 자, 여기 보면 이 기업들이 보면 다 시끄러웠던 그런 절차들이 그렇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에요. 방파제가 되죠. 고연차에 기사를 들어가면 예. 방파제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기업 네. 말고도 기자를 많이 데려갑니다. 홍보팀 임원으로 데려가고 홍보팀 그냥 뭐 대리 팀장으로 과장 좀 가더라고요. 네. 요즘엔 또 그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또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런 회사들은 기자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요. 타다도 좀 빨았었고요. 그렇죠. 네. 예, 배민도 좀 갔죠. 그렇죠. 예. 배민이 이제 게르만의 민족 되면서 게르만의 민족. 네, 그때 예. 이제 너무 빵빵 터지니까 예. 좀 이직을 하셨죠.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될 때 어떤 사회 정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다양한데요. 예. 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너무 기자와 추상적이다. 현실과 이상이 네. 다르다.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박봉의 일은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그렇죠. 그럴 바에야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녹봉을 받으면서 예. 좀 워라밸을 챙기는 삶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네. 나 헌신한다. 아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뭐 애가 생기고 집안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직의 유혹을 받는다고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네. 기자들이 가면은 어떻게? 근데 오래 못 다니는 것 같아. 아이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그러니까 일반 이제 직장인들도 이직을 하면 예. 뭐 생존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예. 뭐 2년 3년에 또 이직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케이스. 기자 홍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동일 선상에서 왔다 네. 갔다. 그런 좀 요상한 예. 딴 업종이랑은 좀 다른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일선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어차피 언론사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에서 앵벌이를 하나 차라리 돈 많이 주는 그냥 일반 회사를 가서 앵벌이를 하나 똑같은데 내가 뭐 언론에서 이렇게 뭐 언론사 배불려 주게끔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괴감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 이렇게 기업을 가면 그 본인의 친정인 언론사에서 그 회사를 까는 거를 좀 많이 막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많이 못한대요. 그래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후배한테 그 부탁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몰라도 제가 예, 그게 후배가 받아주면 고맙겠지만 그렇죠. 또 회사 떠났는데 예, 그렇게 선배 마음대로 해줄까요 기사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서운하답니다.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차장이 뭐 부탁하러 좀 갔더니 아직도 부장인 줄 아세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끝이 그냥 아주 띵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기자로서는 예. 기자 윤리로서는 맞는 얘기지만 예. 그 임원으로 가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게 이제 로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전직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제 또 어떤 정관예우를 받기 위해서 사실 기업들이 솔직히 웃돈 주고 데리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정관예우죠. 예, 근데 정관예우 언론에서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모두들 코로나 좀 예방을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